슬러지 계량입니다. 영어로 컨디셔닝이라고도 하는데 후속하는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전처리와 같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보통 농축 후 탈수하게 되는데 탈수 이전에 탈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화조가 있는 처리장이라고 하면 농축 후 소화를 거치고 소화된 슬러지를 탈수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단계 사이에서 슬러지 계량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슬러지 계량은 탈수를 위한 전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형물과 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탈수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슬러지 계량 방법으로는 세정, 열처리, 동결, 약품 첨가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고분자 응집제를 첨가하는 방식입니다. 고분자 응집제를 폴리머라고도 하는데 이 폴리머를 주입하게 되면 슬러지 중에 고형물들이 서로 응집응결하게 되고 그만큼 탈수성이 개선됩니다. 무기계 응집제를 첨가하여 계량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기계 응집제는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은 삼가의 양이온 무기계 응집제를 투입함으로써 응집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수 슬러지 응집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삼가 철을 이용하여 계량함으로써 탈수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정은 슬러지 중에 남아있는 무기성 염을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슬러지량에 2 내지 400가량의 물을 넣어서 희석하고 침전 농축시킨 후 상등액에 남아있는 무기성 염을 배출하면 탈수성이 개선됩니다. 열처리는 슬러지를 130 내지 200도 10도씨 정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슬러지 중에 있는 유기성분, 특히 유기물 중에서도 단백질과 같은 성분들은 응고되어 탈수성이 개선됩니다. 소각제를 첨가하는 방식도 있는데 소각제는 대부분이 무기성 응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각제를 첨가하면 슬러지의 탈수성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처리를 슬러지 계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수 슬러지의 탈수에 사용되는 무기계 혹은 고분자 응집제의 종류입니다. 주로 무기계 응집제는 염화 제1철, 황산 제1철, 황산 제2철 등 삼가 철 계통의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소석회나 생석회 등 알칼리제를 투입하면 응집 효과가 증대됩니다. 탈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수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산화수소수를 투입하게 되면 유기물이 산화하여 탈수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기 때문에 또 하수 슬러지의 탈수성 개선에 많이 사용되는데 고분자 응집제는 양이온계, 또 음이온계, 그리고 중성계 고분자 응집제가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의 성상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고분자 응집제가 만들어져서 시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 성분이 높은 하수 슬러지는 양이온계 폴리머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입하는 양은 고분자 응집제의 경우 고형물 양의 약 0.2 내지 0.3% 정도만 주입해도 충분히 응집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도 응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무기계 응집제들은 건조 고형물 양의 대략 10 내지 20% 정도로 투입합니다. 매우 많은 양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만 응집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주입되는 응집제가 다시 슬러지로 모이기 때문에 슬러지량이 증가하고 약품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슬러지 중 입자상 고형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용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러지를 가용화하면 그만큼 입자상 고형물이 줄어들어서 부피가 감소하고 탈수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혐기성 소화를 할 때 혐기성 소화의 가장 장벽이 두꺼운 세포벽의 가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인데 슬러지를 가용화시키면 이 세포벽이 파괴되어 그만큼 혐기성 소화의 소화 효율이 증대됩니다. 즉 혐기성 소화의 전처리로서 가용화가 쓰이기도 합니다. 또 슬러지를 용해시키면 슬러지의 생분해성이 증가하고 또 탈수성도 그만큼 증대됩니다.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용화된 슬러지를 하수 고도 처리로 유입시킬 경우 고도 처리의 유기물 소스, 즉 탄소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하수 처리 공정에서 가용화된 슬러지를 고도 처리에 사용하는 예인데, 유입되는 하수가 질소나 인 고도 처리하는 공정으로 운전되고 고도 처리된 물이 방류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리되는 잉여 슬러지가 있는데, 이 잉여 슬러지를 버리지 않고 잉여 슬러지를 감량화 또는 가용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용해된 슬러지를 다시 하수 처리 공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가용화 단계에서 슬러지 안에 있는 유기물들이 액체 상태로, 즉 용해됨으로써 유기물이 증가합니다. 액상의 유기물이 공급하게 되면 이 유기물은 질소나 인 제거할 때 탄소원으로서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가용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 처리입니다. 초음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자에 의해서 물을 진동시키는데, 이 진동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도 순간적으로 압력 변화를 겪게 되고, 이 압력으로 인해 세포 물질이 파괴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초음파 처리하게 되면 특히 잉여 슬러지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그만큼 가용화가 높아집니다. 오존 처리는 슬러지에 오존을 주입하는 방식인데, 오존을 많이 주입하게 되면 분해된 슬러지가 완전 산화가 되겠지만, 땅이 오존을 주입하게 되면 세포벽만 분해되어서 세포벽이 얇아지고 수속하는 혐기성 소화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화제를 투입해서 가용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세포벽을 파쇄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볼밀이 있습니다. 볼밀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구슬과 같은 건데, 큰 통에 쇠구슬과 같은 것을 집어넣고 이 안에 슬러지를 넣어서 회전시키면 쇠구슬과 구슬 사이에서 슬러지가 마찰에 의해서 깨어지는, 즉 세포벽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용해가 이루어집니다. 제트 분사하는 방식은 슬러지를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슬러지를 파괴하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리 동력학적 캐비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벤츄리관을 이용해서 세포벽을 파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벤츄리라는 것은 특히 관로에서 좁아지는 부분인데, 슬러지를 벤츄리관으로 고속으로 투입시키면 벤츄리 튜브 안에서는 가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고압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 벤츄리 영역을 통과하는 순간 부피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 슬러지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세포벽이 파괴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인 압력 변화에 의해서 세포가 터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세포벽을 파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미처리된 슬러지, 그리고 울트라소닉, 즉 초음파 처리된 슬러지, 그리고 하이드로다이나믹한 슬러지, 즉 수리학적 캐비테이션으로 처리를 한 슬러지의 분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해성 유기물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예시하는 그래프입니다. 또 가용화 방법으로서 효소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소는 특히 탄수화물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서로 다른데, 효소를 슬러지에 주입하면 이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듯이 잉여 슬러지 세포벽을 분해시킴으로써 용해를 촉진합니다. 또 수산화칼슘 같은 알칼리제를 투입하게 되면 특히 지방질이 쉽게 용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러지를 탈수 혹은 혐기성 소화하기 이전에 먼저 용해시킨 후 그 다음 혐기성 소화나 탈수 공정을 하게 되면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또 탈수 효율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